딸이 저를 너무 싫어해요. 아들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혹시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이런 일을 지금 직접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랑에 맞지 않는 자식들이 다 큰 성인이 되었을 때 오히려 부모와 멀어지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키웠으니 이제 자녀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저 연락이나 좀 자주 했으면, 가끔 얼굴이나 봤으면, 그런 게 그렇게 많은 걸 바라는 걸까? 왜 자식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대체 왜 자녀가 성인이 되면 더 멀어지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통해 마음을 읽는 채널 마음의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왜 자녀들이 부모와 점차 멀어지게 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한 언론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모와 전화 통화를 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인지를 물었는데요. 자녀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듣기 싫은 말 세 번째, 한숨을 쉬며 앓는 소리를 하거나 자신의 하소연을 할 때라고 합니다. 듣기 싫은 말 두 번째는 부모가 잔소리와 지적을 할 때라고 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다른 형제자매를 금전적으로 도와주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을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고 계셨다면 아마 자녀들은 부모의 전화를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딱히 나쁜 뜻을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가 이럴 때 정말 전화 받기가 싫어진다고 하네요. 설문조사의 결과를 들으면 머리로는 납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현실 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전혀 자녀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무심코 했던 행동들 때문에 자녀와 멀어지게 될 수도 있지요. 지금부터는 더 이상 서로 소통하지 않는 한 가족의 사연을 소개하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연을 들어보시고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유념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최근 자녀들과 연락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평소에 자녀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발순을 맞은 강영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식이 5입니다. 위로 아들 2, 아래로 딸을 3 두었습니다. 지금은 다들 결혼해서 애 낳고 잘들 살고 있지요. 저는 애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장남을 제외하고는 다들 제 연락을 잘 받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둘째 아들하고 딸들은 연락이 거의 끊겼습니다. 평소 참 착하고 말을 아주 잘 듣던 애들이었는데 갑자기 애들이 돌변했어요. 저는 아직도 애들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버지가 나이 들고 병약하고 또 살 날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애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강영택 씨는 지금도 자녀들이 왜 자신을 피하는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강영택 씨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자식들이 이러는 걸까요? 연락이 끊긴 둘째 아들이요. 원래 참 착한 효자입니다. 장남은 아주 성격이 뻣뻣해요. 제가 뭐라고 해도 장남은 무뚝뚝하고 오히려 지가 호통을 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둘째는 참 심성이 곱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남보다는 둘째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죠. 애 엄마도 장남한테는 하지도 않는 전화를 둘째한테는 자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앓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둘째가 너무 착하니까 매번 와서 엄마 모시고 병원을 가고 했어요. 참 착해서 둘째를 장남 이상으로 의지를 많이 했지요. 저도 아내도 둘째가 곁에 와 살기를 사실 많이 바랬습니다. 이제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한데 둘째가 가까이 와서 살면서 부모를 좀 돌봐주면 좋겠다 싶었지요. 참 성격이 다정해서 엄마가 전화해서 우는 소리를 해도 매번 다 받아주곤 하니 사실 저도 편했죠. 마누라가 매번 어찌나 하소연을 하고 징징대는지 저도 듣기 싫다고 윽박지를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은 그 엄마 하소연을 매번 다 들어주니까요. 솔직히 참 고맙죠. 그러니까 애들 엄마가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몸이 약하니까 둘째가 그렇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한테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여기 본가 근처로 내려와서 살라고요. 뭐 서울살이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도시 생활이 뭐 좋겠어요. 시골 와서 땅 물려받아 농사 짓고 살면 몸도 건강해지고 또 맘도 편하지요. 부모도 챙겨주고 서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서울대 나온 판검사도 아니고 월급 받는 직장 생활이 다 뻔하죠. 제가 우리 둘째한테 시골 내려와 농사 지으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농사가 짓기 싫어서 연락을 안 하는 걸까요? 그럼 농사 안 짓는다고 하면 되지 왜 연락을 안 받을까요? 강영택 씨는 평소 부모님을 살갑게 챙기던 착한 둘째 아들에게 본가 근처로 와서 살 것을 자주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서울에서 잘 자리 잡은 직장인이었고 농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할 때마다 아버지가 자신의 직장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농사나 지으라는 말에 아들은 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 연락을 외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아버지에게 서운하긴 하지만 정말 절 힘들게 한 건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는요, 저하고 매번 전화 통화를 하거나 저하고 만날 때면 이상하게도 자꾸 한숨을 쉬십니다. 왜 그러시냐고,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시냐고 여쭤보면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러면요, 내 걱정은 말거라. 이러면서 또 한숨을 쉬세요. 몇 번 힘없는 어머니 목소리를 듣게 되면 너무 걱정이 되고 또 신경이 쓰여서 제가 평소 고향집에 자주 갑니다. 가서 어머니 어디 불편하신 곳이 있으신지, 기분이 왜 안 좋으신지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또 막상 여쭤보면 별일 아니다. 넌 신경 쓰지 마. 매번 이러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셔서 또 아니다, 이러시길래 제가 주말에 고향집에 갔거든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싸우신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내내 기분이 안 좋으셨는데 기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로 제가 여쭤봤을 땐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답답하고 또 걱정이 돼서 고향집에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집에 가서 뵈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으시고 여전히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속 상한 일을 들어드리고 고향집 간 김에 외식도 좀 하면서 어머니 기분도 풀어드리고 하거든요.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 화장품이나 옷도 자주 사드리고 오곤 합니다. 어머니가 평소 많이 외로움을 타시는 것 같아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어머니는 그때뿐이에요. 제가 옆에서 그렇게 해드리면 얼굴이 확실히 환해지시긴 하는데 제가 서울 올라올 땐 또 비슷하게 기운이 없어지시고는 합니다. 그러면
저도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요. 제가 그렇게 해드려도 어머니는 도통 행복해 보이질 않아서 제가 뭘 잘못했나 싶은 그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어머니가 외로우시고 기운이 없으신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아서 회사 생활을 하는 내내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많아요. 어머니는 평생 저 키우시느라 고생하시고 저를 서울까지 상경시키고 나서 외로우신데 나 혼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바쁠 땐 저도 어머니 생각을 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잠깐 잊고 있다가 어머니 전화를 받으면요. 어머니가 또 한숨을 내쉬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를 하세요. 저는 그때 다시 깨달아요. 아, 맞다. 내가 어머니를 잊으면 안 되지. 항상 어머니 걱정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요. 저도 늘 우울하고 기운이 없는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저만 행복하면 안 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는 해요. 아무리 열심히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도 아들의 혼자 힘으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에도 늘 힘없고 우울한 어머니의 목소리를 반복적으로 들어야 했던 둘째 아들은 결국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해도 결국 소용없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 되어버렸지요. 늘 한숨을 쉬고 기운이 없는 어머니 때문에 아들은 자신이 행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남인 형이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돼서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형도 저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을 안 하는데 부모님이 자꾸 저한테 형한테 돈을 좀 보태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그냥 월급쟁이일 뿐이고 애들 키우느라 그리 넉넉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매번 부모님 아프시거나 할 때 가서 뒤치다꺼리 해야 하는 건 늘 접니다. 고향집까지 가면 교통비가 꽤 들어요. 가서 또 그냥 올 수 있나요? 부모님 밥이라도 사드리고 어머니 기분 나아지라고 옷이나 화장품까지 사드리고 하면 갈 때마다 몇십만 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그런 제 사정을 부모님은 생각이나 하실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저한테 형한테 돈을 보태주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죠? 둘째 아들은 평소 부모님을 애틋하게 챙기는 자신의 노고는 당연히 여기고 장남의 딱한 사정만 신경 쓰는 부모님에게 큰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어려운 형제를 도우라는 뜻이었겠지만 둘째 아들은 그동안 자신이 부모님께 했던 것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크게 좌절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형은 성격이 무뚝뚝하고 평소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님이 아프다고 전화를 하시면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끊어버립니다. 그럼 부모님은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고 저는 걱정이 되니까 결국 모시고 병원에 가고 약을 사드리는 건 다 제 몫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 형이 제가 뭐가 고맙다고 돕고 싶겠어요? 부모님은 그런 형을 왜 제가 도와야 한다고 그러시는 거죠? 얼마 전에는 갑자기 허리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형은 부모님 댁 근처에 살아요. 근데도 아버지는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저한테 병원에 가자고요. 형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저보다 훨씬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근데도 저더러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참고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무슨 주사를 맞으셨는데 몇십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부모님 댁에 왔다 갔다 하고 병원비로 또 돈을 엄청 썼는데
아버지는 당연하게만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평소 형을 불편해 하시니까 제가 자주 모시고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 하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무슨 동네 머슴이라도 된 것처럼 이런 일은 다 제 몫이라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께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형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부모님이 신경을 쓰세요. 부모님께 정말 섭섭하고 제가 그동안 신경 써 드린 게 다 헛짓거리인 것 같아 후회가 됩니다. 결국 형제 사이에 끼어든 부모 때문에 장남과 둘째 아들 사이까지 틀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말로 자녀가 감정이 상하는 일도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막내 따님 이야기입니다. 저는 본가에 갈 때마다 엄마가 제 외모를 지적하세요. 넌 옷이 그게 뭐냐? 화장이 그게 뭐냐?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주름이 생겨 나이 들어 보인다. 이러세요. 대체 엄마는 절 보기만 하면 지적할 부분만 찾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난 딸한테 그런 말이 하고 싶은가요? 전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느라 스트레스도 많고 운동 같은 거 할 시간도 없고 살이 찔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죠. 근데 꼭 본인 못마땅한 걸 참지 못하고 항상 말씀을 하세요. 듣는 사람 기분이 어떤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하세요. 몇 달 만에 명절이라고 찾아뵈러 가면 보자마자 살 쪘니? 이러시는데 정말 그때는요. 당장 다시 서울로 올라와 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단 한 번이라도 우리 딸 힘드니 고생 많았지 뭐 이런 힘이 되는 말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부모님께 부족하고 못마땅한 부분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저만 보면 지적할 것 투성이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저도 부모님 찾아뵙는 게 괴롭고 점점 힘들어요. 매번 그럴 때마다 참아야 하는 건 저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는요, 늘 저를 깎아내리세요.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좋은 직장도 아니라고 늘 절 무시하시죠. 그러면서 항상 본인 자랑만 하세요. 80이 넘은 연세에도 본인이 머리가 좋고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끝도 없이 연설을 하세요. 저희도 30이 넘어 40이 다 된 다 큰 성인인데 아버지 보시기에는 아직도 어린애로만 보이시나 봐요. 저희도 다 생각이 있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저희 생각을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늘 당신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니까요. 고향집에 가면 그렇게 하루 종일 아버지의 일방적인 연설만 듣다가 진이 빠져서 오게 돼요. 서울로 올라오면서 다시는 고향집 안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또 제가 너무 나쁜 딸인 것 같아 죄책감이 들어서 괴로워요. 나이 들고 이제 몸도 약한 부모님께 내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갖는다는 게 또 괴롭습니다. 고향집에 가도 괴롭고 안 가도 괴로워요. 연락을 안 하는 자녀의 마음도 편치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연락을 하지 않으면 괘씸하다 여기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자녀들도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닌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여전히 부모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부모님 때문에 제 아내, 아이들과 외식을 하거나 놀러 갈 때에도 마음이 하루도 편치 못합니다. 우리 엄마는 아직도 기분이 우울할 텐데, 외로울 텐데 나만 행복하면 안 될 것만 같아서요. 늘 부모님 생각에 전전긍긍하고 아이들과 있을 때에도 걱정을 안고 사는 저 때문에 아내도 힘들어해요. 대체 왜 그렇게 하루 종일 부모님 걱정을 안고 사냐고 아내는 이해를 하지 못하죠. 매번 전화하거나 찾아뵐 때마다 신세 한탄을 하는 어머니 때문에 저는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거나 어머니가 기분이 안 좋으시면 마치 다 제 잘못인 것만 같아요. 그런데도 늘 장난만 아끼는 부모님께 서운해서 연락을 안 받고 있지만 죄책감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모님을 외면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밤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로 심장이 두근거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제가
부모님 없이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평소 효자라고 칭찬이 자자했던 둘째 아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과도한 부모님의 의지와 기대 때문에 자신의 가정에 충실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소연을 일삼았던 부모의 행동은 이처럼 자녀를 과도한 책임감에 억눌리게 만들었지요. 지극한 효심이 오히려 독이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기적인 장남은 마음 편히 잘 살고 있으니까요. 대체 부모님은 왜 자녀들에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번에는 어머니 말씀을 듣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게 키웠어요. 없는 살림에 고생하면서 키워놨잖아요. 그렇게 고생한 엄마 아빠 마음을 좀 자식들이 알아주면 좋으련만. 뭐 조금이라도 말을 좀 하면 짜증부터 내고 저도 자식들한테 서운해요. 나이 들고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자식들까지 자기네들 마음 몰라준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더 억울한가요? 난 평생 일만 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았잖아요. 이제 와서 자식들 멀쩡하게 다 키워놨는데 자식들한테 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지들이 저절로 컸어요? 다 부모 희생으로 컸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나 몰라라 하고 부모가 힘들 때 돕지도 않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어머니 신기정 씨는 자신이 누리지 못한 인생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많은 데에는 자신들의 고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은 삶을 살았고 그걸 자식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부모의 고생에 보답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여기는 부모. 바로 그것이 자식과 부모 간에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생기는 지점이었습니다. 남편인 강영택 씨 생각은 어떨까요? 나같이 이 시골에서 고생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애들은 저에 비하면 곱게 컸지요. 제가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래도 대학까지 보내줬잖아요. 지들이 고생을 알겠습니까? 그러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본 아버지 말을 들을 줄 알아야지요. 아버지가 어떤 세월을 겪었는지 애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가 알려줘야지요. 세상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그런 곳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요. 나이가 30 넘으면 뭐합니까? 제 눈에는 아직도 다들 철부지 어린애들만 같아요. 아직도 제가 다 알려줘야 하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게 부모 노릇 아니겠습니까? 부모 역할이라는 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란 그런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아버지 강영택 씨는 아직도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이 분명하다는 강경하고 완고한 입장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인 자신이 더 고생을 해봤으니 고생을 모르는 자녀에게 자신이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녀가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형택 씨에게 자녀란 그저 자신보다 부족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자식을 늘 부족한 존재, 자신이 이끌고 가르쳐야 하는 존재로 보는 아버지와 평생 누리지 못한 자신의 삶의 기쁨을 자식이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머니.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고 있을까요? 부모님은 언제나 제게 전화를 하셔서 본인들 요구만 하세요. 한 번도 저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하시지도 않아요. 늘 형식적으로 무슨 일 없냐 묻고 바로 본인들 요구만 줄창하시는 겁니다. 언제 오냐, 이것 좀 사달라, 외로우니 얼굴 보여달라, 몸이 아프니 병원에 데려다 달라.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해도 두 분이 저만 의지하고 끝없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만 하시니까 너무 지쳤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늘 훈계만 하시죠.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냥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만 들어요. 평소 농사일을 하며 평생을 고생하며 산 부모님의 고통을 알기에 자식들은 자신의 능력이 닿는 한 부모님에게 좋은 자식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부모님은 만족을 모르셨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자식도 부모의 눈에는 부족해 보이기만 했으니까요. 결국 평소 부모에게 무관심으로 대응하던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은 점차 부모님의 연락을 피하게 되었고 결국은 연락을 아예 하지 않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들의 자녀보다 더 착한 자녀들이었지만 오히려 관계는 더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그래도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니까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불편하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죄책감이 들긴 합니다. 연로하신 두 분이 어찌 지내실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하지만 저한테 고마워하지도 않으시고 당연하게만 여기시는 데다가 아무리 잘해드려도 더 많은 걸 요구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너무 지쳤어요. 부모님의 요구를 들어드리느라 제 가정도 뒷전이 될 때가 많았고 아내도 불만이 많았어요. 아이들에게 충실하지도 못했고요. 부모님은 제가 제 가정에 충실한 것보다 당신들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하지만 제가 제 가정을 잃는다면 그건 정말 저 스스로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이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저라고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개운한 것도 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정마저 위태롭게 하는 부모님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그 역시 가정을 지켜야 하기에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강영택 씨의 가족은 지금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결국 남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서로 왕래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지요. 부모인 강영택 씨와 아내는 여전히 자식들이 왜 자신들과 연락을 피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식들이 나쁘고 부모 마음을 몰라준다고만 생각하지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서 영상을 시작할 때에 자녀가 부모가 전화할 때 듣기 싫어하는 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앓는 소리를 하거나 하소연을 할 때, 잔소리나 지적을 할 때, 그리고 형제자매를 금전적으로 도와주라고 할 때였는데요. 이 3가지 말들의 공통점을 혹시 눈치채셨나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부모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자녀에게 강요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란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다 성장했을 때 키워줬으니 보답을 하라고 요구하는 부모로 돌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요구는 다양합니다. 자녀로부터 더 친밀함을 요구하기도 하고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혹은 도움을 요구하기도 하지요. 증문즉설로 사람들의 번뇌를 상담해 주시는 법륜 스님은 자식과 연락이 끊겼다며 보고 싶으니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녀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 것이 자녀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20살이 넘은 다 큰 자녀가 부모가 싫다면 싫은 거예요. 억지로 따라다니면 그게 바로 스토커예요. 조금 심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자녀가 다 성장했고
독립된 성인이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모는 꽤 많습니다. 일찌감치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을 육아의 목표로 하는 서양 사람들과 달리 자녀를 또 다른 나라고 여기는 한국 부모님들이 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합니다. 알게 모르게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유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요. 다 큰 자녀가 여전히 자신의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고 사랑해주고 가까이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내 마음과 같지 않을 수도 있지요. 많은 부모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왜 안 찾아오냐고 계속 자녀에게 연락을 하지요.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녀를 독립된 성인으로 대해주세요. 무슨 결정을 하든 그 사람의 결정은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걸 인정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자녀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지면 자녀들은 부모를 대할 때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 자주 만나고 연락해도 부담이 없는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새가 둥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갈 때 날개를 부러뜨리는 부모가 되지 마세요. 날 떠나 헐헐 날아가는 자녀에게 서운해도 그 모습이 기특하고 대견하다 여기세요. 자녀가 뒤돌아보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그만큼 잘 키웠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홀로 자유롭게 날아가도록 놔두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곁에 다시 돌아와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늘 내게 다정하고 따뜻했던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은 반드시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겁니다.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느라 잠시 부모님 생각을 잊고 있다가도 힘든 순간에 내 편이었던 부모님을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와 안식을 얻기 위해 부모님 곁에 다시 돌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꼭 안아주세요. 다그치거나 훈계하지 말고 그저 애썼다고 장하다고 꼭 안아주고 격려해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은 또 힘을 얻어 다시 날아오를 용기를 얻는답니다. 자녀가 나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그걸로 서운해하지 마세요. 너무 잘 키워서 그런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모 자식 간에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기대가 달라 상처받고 결국 인연이 끊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사연을 통해 들려드렸습니다. 아직도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떨 때 자녀와 관계가 안 좋아지셨나요? 또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셨나요?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지혜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마음의 라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